안녕하세요. 마웨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또 다시 이렇게 초록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 장세 흐름을 봤을 때 그 특징이 좀 뭐냐면 조정이 좀 매우 짧으면서 빠른 회복력을 보인다.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 이 눈에 띄면서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요 이더리움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현재 24시간 대비해서 9.7%니까 거의 10%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요. 그래서 요 이더리움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얼마 전이었어요.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첫 번째, 요 두 번째 하락 추세선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요 첫 번째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지만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릴 때 그때만 해도 요 두 번째 하락 추세선을 그때는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이때 그 가격인 한 2,300달러에서 2,400달러 여기를 넘어서야 된다. 이것이 우선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두 번째 하락 추세선도 넘어서게 됐고 그래서 현재 가격은 2,660달러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2,700달러를 또 넘기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때죠. 이번 조정장의 이 이더의 그 바닥 가격이 1,385달러니까 지금 2,600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한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이더리움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느냐?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. 이 이더리움이 아직까지는 또 알트 대장으로서 또 이더리움이 가야 다른 알트코인들이 힘을 받으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을 중요하게 또 지켜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이더리움의 흐름이 그 슈팅이 나온 날이 요때잖아요.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했는데 요때 그러니까 그 날짜가 5월 8일입니다. 그래서 5월 8일 날 이렇게 슈팅이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5월 8일 날 이때 그 상승세를 시작을 했던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 비트코인이었습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5월 8일 날 이렇게 슈팅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날 10만 달러에 진입을 하게 됐잖아요. 그래서 이것이 거의 한 3개월 만에 10만 달러에 진입을 한 것인데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월 8일 슈팅이 나온 이후로 그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기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계속 이 실질적인 저항대인 106K 그 저항대에 막혀 있으면서 현재는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월 8일 날 이날 상승이 나온 이후로 지금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이더리움이 움직이게 되니까 다른 알트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로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표시를 해놨어요. 지금 요때 5월 8일 날 이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현재 이 비트 도미는 이런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비트 도미가 하락을 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알트들의 시총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요 토털2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토털2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 시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때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표시를 해놨는데 5월 8일 이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면서 그런데 현재 그 위치가 지금 며칠째긴 하지만 요 작년 3월 고점에 여기에 지금 저항에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3월 요때거든요. 여기를 지금 아직까지는 쉽게 돌파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작년 3월에 이 고점의 저항대에 막혀 있는 만큼 지금 이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기 이 저항대까지 좀 돌파하게 된다면 좀 더 이 알트코인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또 예상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눈에 띄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알트코인들이 조금씩 계속 또 오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
현재 지금 무엇이 달라지고 있느냐? 그럼 그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금 제가 이때가 보시는 것처럼 5월 8일,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찍었을 때, 그때 저희 멤버십 텔방에 장 상황을 분석한 글이거든요. 그래서 요것을 좀 보여드리면, 요것이 지금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1개월 이전, 그러니까 한 달 이전 대비해서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얼마나 변화를 했는지 이렇게 공유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뭐 바이낸스가 마이너스 25%, OKX도 마이너스 27%,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가 좀 작긴 하지만 이게 지금 마이너스 43%거든요. 그래서 지금 5월 8일 날 이렇게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뭐 여전히 이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크게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의 상승세, 그러니까 5월 8일 그때의 상승세는 새로운 유입은 전혀 없이 기존 투자자들을 통해 나왔다고 추정해 볼 수 있고, 지금의 상승, 그러니까 이때의 상승은 포모에 의한 상승이 전혀 아니라서 이런 상승세를 통해서 포모를 만들어낸다면 추후 더 큰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좀 크게 이 거래량이 마이너스였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? 그럼 요것으로 좀 보여드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달 대비해서 현재 이 거래소의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가 지금 59%, 뭐 OKX도 62%,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78%나 상승을 한 상황이고, 뭐 게이트IO 같은 경우는 지금 무려 111%나 이 거래량이 증가한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 거래소 업비트로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업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글씨가 작긴 하지만 31%거든요. 그렇다면 이것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업비트 같은 경우가 해외 거래소 대비해서 지금 현저히 낮은 상황이잖아요. 이 얘기는 현재 이 국내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좀 몸을 사리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결과 지금 이걸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이 김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며칠 전부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. 지금 현재는 김프 상황이 아니라 마이너스 역부인 상황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한때는 뭐 마이너스 1.5%까지 좀 더 크게 확대되기도 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0.5%를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역부를 보이는 이유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업비트의 이 거래량을 봤을 때 다른 해외 거래소보다 그 거래량이 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. 이 얘기는 국내 투자자들의 현재 그 매수세가 해외 거래소 대비해서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이 시장의 상승세는 국내 주도가 아니라 해외 시장 주도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체크한 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 장을 분석을 해볼 때 첫 번째로 이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, 또 두 번째는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시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현재 이 김치 프리미엄이 역푸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김푸가 대표적인 과열 지표 중에 하나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, 그렇다면 현재 역푸라는 것은 이 시장의 과열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시장의 과열이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상승 여력은 훨씬 또 많이 남아있다,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의 장 흐름은 뭐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,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이 더 큰 상승세는 이 비트코인이 이 실질적인 저항대, 이 106K, 이 저항대를 시원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 사상 최고가까지 갈아치우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더 큰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이 대중들, 개미들이 좀 더 크게 몰려들 수 있지 않을까, 전 이 부분을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이더를 중심으로 알트들이 순항을 하고 있고, 또 가장 중요한 이 비트코인은 현재는 약간 좀 횡보성에
이 기간 조정을 좀 겪고 있는데, 근데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. 이때도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데 보름씩의 이 시간이 걸린 만큼 뭐 보름씩은 아니다 하더라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결국에는 또 돌파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들어서 이 시장을 또 지켜보기만 한다면 분명히 또 좋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이 리플도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리플 같은 경우가 지금 3,700원까지 터치를 한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이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으면서 현재는 소폭의 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. 이 리플은 전혀 약한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요 달러 차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 일봉으로 했을 때는 121선, 주봉으로 했을 때는 20주선, 여기가 중요한 이평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왜 그러느냐?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. 요것이 지금 121선인데 이 121선을 넘긴 이유로 해서 강세장에 진입을 했고 그 이후에 요런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으로 이 121선은 넘긴 이후에야 이 강세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.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현재의 이 리플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제 일봉을 보시게 되면 어제 일봉이 이렇게 이 아래 꼬리가 또 달렸잖아요. 그래서 이 121선을 정확히 터치한 이후로 이렇게 말아올린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엔 양봉으로 마감을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일봉은 뭐 비록 또 일부 되돌림이 나오긴 하지만 일단 이 121선을 넘겼다라는 얘기는 이 리플 역시도 강세의 그 흐름 요건을 하나둘씩 만들어가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리플 역시도 뭐 비트코인, 이더리움이 상승을 보이게 된다면 함께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어느 순간에는 보다 큰 슈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량에 집중을 하면서 더 사지는 못할 망정 있는 곳도 뺏기지 말고 잘 지켜야 된다.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